자, 수호제의. 자, 요거 하면 우선 1차 시험 전체 범위가 작년 거 끝나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죠. 뒤쪽에 그 다음 달랑 나갈 수 있는 거 좀 더 지켜보고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미친 듯이 좀 풀 겁니다.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쌤이 나눠주고 문제 풀고 쌤이 해설해주고, 자,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네요. 자, 250페이지 거기 보시니까 250페이지에 자, 갈래. 자, 고전수필입니다.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이 양반 이 양반은 좀 그래요. 좀 실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대표적인 실학자고요. 거의 한 18년 동안 이렇게 유배를 갔던 그런 양반입니다. 바로 정조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에요. 정조 아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정약용의 호는 다산이고요. 거의 뭐 엄청난 이렇게 글들을 좀 많이 써냈죠. 써냈고, 이 양반이 또 이제 보신탕을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보신탕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이 양반이 보신탕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자, 볼게요. 자세한 얘기는 생략. 자, 갈게요. 자, 고전수필이고요. 자, 4대 보니까 당연히 한문으로 썼겠죠. 한문수필이고요. 이런 걸 우리는 기라고 합니다. 자, 성격은 당연히 성찰. 자, 성찰은 기본적으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뿌리에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고, 과거를 좀 돌아보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주제,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자,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답하면서 사물의 의미를 도출하고요. 자, 의문 동그라미, 깨달음 동그라미.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사건이나 경험 동그라미. 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252페이지.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 짧아요. 수필이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나와 부정적인 나를 가려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나와 현상적인 나. 자, 이것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나는 어떤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지향하는 나고요. 그러지 못한 나가 바로 현실적 자예요. 현실적인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늘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본질적인 나고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적 나입니다. 자,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해. 갈게. 지금 기승전결입니다. 가자.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 의미 자체가 나를 지키는 집이에요. 그래서 수호제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쳐요. 수호제의 의미라고 자 쓰십니다. 큰형님이 자 그냥 바로 정약현인데 자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단단히 서로 자 떠날 수 없는 것은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동그라미 치세요. 본질적 자입니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거기다가 물음이라고 적으십니다. 물음. 자, 그리고 이상한 이름이다. 자, 이거 뭐죠? 의문, 물음, 의문. 그리고 지가 답해요. 자, 승 볼게요. 자, 장기라는 곳으로 자, 귀양 온 이후에 자, 나는 홀로 지내며 깊이 자,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문점에 대해서 깨달음 동그라미. 나는 벌떡 일어나 유레카라고 외칩니다. 자, 거기다가 답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문답이에요. 본인이 묻고 본인이 의문을 가지고 답이 바로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답, 깨달음.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나 동그라미, 본질적 자. 자, 파이팅. 자, 파이팅.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자, 밑에는 쭉 뭐가 나오냐면 열거가 쭉 나와요. 열거가 쭉 나옵니다. 열거와 사례가 나와요. 저기 밑에 이따가 좀 적어줄게. 자,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밭에다가 세모.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집 세모. 자,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자, 꽃나무, 자,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갇혀 있다. 여기 나무 뿌리 세모.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
자, 성현의 경전은 흔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전세모 물과 불처럼 처럼이라고 돼 있죠. 직유법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뭐뭐 하겠는가? 그러니까 서리법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서 자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옷과 양식 세모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곡식이 될 수 있다. 대꾸법 자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자 하늘의 옷과 곡식은 다 없애 따라서 자 물결 쭉 쳐 천하만 물주게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물결 치세요. 자 오른쪽에다 화살표 하시고요. 자 쓰인 것들 다 얘기해 볼까? 자 우선 나열했죠. 나열했으니까 뭐죠? 열거죠. 자 그리고 사례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자 직유법이 사용됐고요. 자 대꾸법 특히 이 대꾸법이라는 것은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통사 구조라고 할게요. 통사 구조 반복. 자 그 다음에 서리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답입니다. 지가 묻고 지가 답해요. 이런 걸 우린 자문자답이라고 해요. 자, 요만큼이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요만큼이 여기. 자, 요거 적으세요. 칠판에. 자, 다 달라게 해당하는 게 다 저만큼입니다. 나열, 열거, 사례, 직유법, 대꾸법, 통사구조의 반복, 설의법, 문답법, 그 다음에 자문자답. 오늘 좀 많이 피곤하죠. 혹이 좀 이게 그 좋은 친구는 선생님이 좀 이거 올릴 거예요. 이거 이제 안 온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날짜에 안 온 친구들 이름 이렇게 할 테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글씨 이상한 거 얘기하시고 나열, 열거, 사례, 직유, 대꾸, 통사구조 반복, 서리법, 문답법, 자문자답.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나 더 적어봐. 여기 대조대비 있죠? 대조대비. 그렇죠? 나와 나머지입니다. 그죠? 나와 나머지들. 자, 이렇게. 대조대비까지 있다. 자, 라달라.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나 동그라미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나를 읽기 쉬운 이유들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으니까 자, 거기다 우리가 물결 쳐보세요.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합니다. 여기서 무상하다는 것은 늘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자, 어느 곳이든 갑니다. 변합니다. 자, 이익 세모 이익으로 유도하면 나를 잃어버리고 위험과 재앙 세모 겁을 주면 자 나를 잃어버리고 자 음악 소리 자 세모 나를 잃어버리고 미인 자 미인 세모 그리고 자기 이름 쓰세요. 미인 밑에다가 자기 이름 딱 쓰시면 됩니다. 자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묘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 했어요? 열거 그렇지. 그렇죠? 열거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만류할 수가 없다. 자라고 하네. 여기다 물결 쳐.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자, 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성품은 달아나기를 잘해서 계속 변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변하면 자, 다시 돌아올 줄 몰라요.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고 쉬운 것은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서 자 거기다 비유라고 하세요. 꽁꽁 물고 자물쇠 거기다 비유. 나 동그라미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서리법. 자 됐습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자 252페이지 보세요. 핵심 정리가 거기가 왼쪽 한번 볼게. 자 수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귀양 전에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귀양 후에 뭐합니까? 깨닫습니다. 아, 나를 지켜야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고 중요한 게 없구나. 자, 두 가지 자아 있습니다. 현상적 자아 세모, 본질적 자아 동그라미. 그래서 현상적 자아는 조건에 따라 변하고요. 세속적인 욕구를 쫓아요.
자, 본질적 자아는 자, 본성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25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 앞에 나 세모, 뒤에 나 동그라미, 앞에 나 세모. 그러니까 세모니까 현상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뒤에 나 동그라미. 요거와 관련된 이렇게 문제들 꽤 많아요. 뭐 이상의 시이거나 아니면 윤동주의 시, 뭐 요런 시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를, 자, 비슷한 의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세모 아주 중요해.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나 동그라미. 어렸을 때는 자, 과거입니다. 자, 과거 시험을 좋아해서 과거 시험을 좋아하게 여겨서 그 공부에 빠져있던 10년. 자, 과거 시험 세모. 자,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 세모. 세속적 욕망이죠. 사모관대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도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뭐예요? 어떤 속세적인 가치를 쫓았다. 뭐 이런 얘기죠. 속세적 가치를 지향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뭐 귀향을 가게 되어서, 원래는 귀향이 맞아요. 근데 발음을 하다 보니까 귀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귀향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모든 그 벼슬을 다 이뤄내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귀양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뭐라고 합니까? 유배라고 하죠, 유배. 자,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귀향이 아니죠.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있는 곳. 자, 거기다 네모쳐. 바닷가 대나무 숲 네모쳐. 자, 적어보세요. 자, 한 3가지 한번 적어볼까? 자, 나를 잃어버린 결과. 잃어버린 결과고요. 자, 그리고 자,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찰의 공간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 즉 나를 찾은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결과고요.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의 공간이고요. 왜? 이곳이 바로 어디? 유배지, 귀향지란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나를 다시 찾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도 되게 바쁘게 여기저기 막 출강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착한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4개, 5개 학원들을 좀 다녔었거든. 그러다가 선생님이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제 메가에서 이제 이토스로 이제 스카웃돼서 갈 때 그때 내가 조건을 걸었어. 뭐였냐면 저는 저기 수도권이 아니고 멀리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토스에서 기숙학원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숙학원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전에는 이제 메가에 있을 때는 이제 신촌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대치 비전 21을 이제 대치, 그 다음에 이제 두각학원 분당, 그리고 이제 목동 샤워나무, 이렇게 엄청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 자동차 기름값만 엄청나게 들어갔어. 자동차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어갔어. 맨날 운전했었어, 맨날 운전. 그래서 월요일 새벽부터 해서 일요일 밤에 끝나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게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 감성을 건드리는 음악 하나만 딱 들으면 갓길에다 차대고 운 적도 꽤 많아요. 복받쳐서. 그래서 제대로 어떤 식당에 앉아서 먹는다기보다는 늘 그 뭐죠? 햄버거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운전하고 막 그랬거든. 그냥 관성으로 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관성으로 계속 이렇게 갔죠.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된 게 바로 이제 안면도 이투수예요. 기숙학원. 거기서 한 3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조건이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댔지. 우선 여러 가지 뭐 페이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바닷가 앞에 펜션을 제 숙소로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바닷가 앞에 펜션을 이제 숙소로 잡아서 거기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해 뜨는 거 보이고 바닷가 보이고, 그래서 강의 끝나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해 지는 거 보고, 이렇게 한 3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밤에 돌아오고, 금요일 밤에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곤이 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나를 좀 찾게 되죠. 찾게 되고 지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수많은 것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삶인가? 근데 결국 이제 2년 정도 거기 펜션에 있다가 여름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 새끼들 왜 밤에 폭죽 터뜨리고 지랄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1년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산에 기숙사가 있거든요. 산에 기숙사에서 거기서 이제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3년을 마치고 이제 잠깐 올라와서 이제 세종에 이제 출강 하나 하고 일산에 출강하면서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 두 군데만 출강하면서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습소 조그맣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쪽으로 확장 오면서 그 두 학원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2년, 3년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어렸을 땐 과거 막 좋아했고요. 문경생하면서 멈추게 되었죠.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꿈치를 쫓아서 이곳에 여기 나 동그라미. 나도 나를 따라오긴 했어요. 그러나 나도 나를 따라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나를 찾은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따라왔고요. 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두 번째 나 있죠. 따옴표 있는 나. 그 동그라미 쳐. 앞에 나는 세모. 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어?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니?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니? 너의 가죽과 이 옷이 손에, 그치? 고향을 버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고향에 있는데 너 왜 거기 있지 않고 여기 나 따라왔어? 이거 뭐 하는 거야? 미친놈이 아닌 거죠? 그냥 뭐예요?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자,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 나를 붙잡은 거예요. 나 동그라미.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나 동그라미. 남의 섬으로 갔는데 역시 나 동그라미. 자,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 동그라미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즉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을 태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 동그라미 지키려고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했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넘기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맹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거기 인용이라고 보이지? 인용 동그라미.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인용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여 영탄법이고요. 드디어 내 생각을 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그래서 다산의 마음. 왼쪽 필자의 성찰 과정하고 마무리할게요. 수호제라는 이름의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의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깨달은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반성했고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은 내용을 자, 기록해서 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민서 이제 가야지? 우리 할 진도는 끝났고 나머지 시간 우리가 문제 풀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시간들 문제 풀고 쌤이랑 같이 갈 거예요. 자, 그거 우리 아직 안 했나? 네, 아직 안 했어? 그거 합시다. 나 한 줄 알았어. 그렇구나. 민서야, 이거 불편한 페이지 올려줄 테니까 봐. 우리 이거 안 했구나. 나 한 줄 알았어. 그래도 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앞에, 거기 문제 풀어보세요. 254페이지 지금. 자, 많이 힘들지. 파이팅 많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고생했다. 고생했어.
다음에 두 문제 풀어보세요. 아, 불편한 표현 안 했구나. 어쩐지 뭔가 괜히 불편하더라고. 에어컨 꺼줄까? 에어컨 꺼줄까? 괜찮아? 하긴 팔다리가 더운 거죠. 팔다리 감기가 아니니까. 예전에 아이유가 독감에 걸렸다는 기사가 딱 나왔는데, 그래서 아이유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 딱 나왔어요. 그때 쓸데없이 댓글 다는 애들 있잖아. 정말 시간 되게 많아.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삐뚤어진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이 감기 걸렸다면서 짧은 치마 입은 거 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나는 그거 보면서 얘는 진짜 쓸데없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아이유가 댓글을 단 거야. 다리 감기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순간 얼쑤 야 아이유 멋지다. 뭐 이렇게 옛날엔 그랬거든요. 뭐 그러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그랬어. 저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렇다고 미워하는 애들이 갑자기 얘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애들은 끝까지 미워해요. 그래요. 지금 선거죠? 지금 선거입니다. 지금 선거예요. 6월 4일 날이 여러분도 그날 쉬지 않니? 그치 6월 4일이 언제인가? 목요일 날이구나. 목요일 아니네? 수요일인데? 지방선거네. 지방선거. 그래요. 이 지방선거가 다른 게 아니죠. 여기 뭐 구청장이나 아니면 시장, 교육감 이런 선거를 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을 그만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메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궐선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들이 이제 치러지는데, 지금 여기 인천은 좀 인천시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인천시장이 이제 지금 두 사람이 나왔어요. 박찬대와 이제 예전에 시장을 두 번 했던 이제 유정복, 지금 현 시장입니다. 빨간색 당의 현 시장인데 얘 마음에 안 들어요. 얘는 아주 그냥 가족 비리가 엄청납니다. 재산 신고 제대로 안 하고, 예전에 저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어때 씨. 예전에 월미도 월미도 거기 할 때 고도 제한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이 정도 높이까지 지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제한을 늘 걸어놓거든요. 왜냐면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볼 수 있게 그걸 풀어버립니다. 그걸 풀어버리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이제 지을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이 있잖아. 그지? 그 땅 주인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고도 제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야 개발이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고도 제한을 풀었어. 시장이. 풀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땅값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와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보상들을 해줍니다, 인천에서. 보상을 해줘요. 근데 거기에 그 유정복이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의 땅이 꽤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 형이 약 한 100억 정도의 차익을 얻습니다. 공직자라면 그것이 다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서 가족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형인가가 사업이 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그 사업 자금을 조달하죠. 그 사람의 어떤 건물을 본인이 사면서. 그러니까 공직자라면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윤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여겨온 양반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주 나빴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새 얘기 됐습니다. 자, 일본에.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알면 되게 피곤해, 사람이 살면서.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인천 이번 시장에는 박찬대라는 사람은 저번에 탄핵 국면에서 그것을 이제 그 탄핵을 해제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때 당시 이제 당 대표였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선생님들 아마 그날 그 투표를 하러 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누구를 찍거나 이런 건 얘기는 안 해요. 누구를 찍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그날 그냥 아바타 모습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모자에 파란색 티에 파란색 바지 그렇게 입고 투표장에 갈 생각이에요. 그게 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쟤는 누구 찍겠다 이렇게 알더라고 사람들이. 난 얘기한 적 없거든. 근데 그냥 다 파란색으로 하고 가요. 그럼 다 이렇게 알아요. 그럼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습니다. 자, 이제 그래요. 늘 곤이 데려가죠. 그래서 곤이한테 이렇게 투표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무조건 투표는 해야 되니까.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화자의 깨달음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렇죠? 솔직하게 밑줄. 왜 솔직하길까요? 수필이거든요. 수필. 자, 2번. 자, 이 글의 필자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그냥 과거 벼슬이 좋아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한 거고요.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문을 가졌고요. 수호제에 있다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귀향지에 가서 장기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꽃나무 세모, 과실나무 세모였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다음 5번에 나를 붙잡아 함께 있고자 가족과 이웃이 있는 소내로 돌아갔다. 아니죠. 나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붙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기 넘겨서 저기 숙제야 얘들아. 261페이지. 오늘 좀 숙제가 많나요? 263페이지.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저기 불편한 편의점을 한번 가봅시다. 야, 스타벅스 장난 아니던데? 스타벅스. 그래서 선생님 저기 기프트 카드 그거 환불했어요. 원래 스타벅스를 잘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안 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스타벅스 본사에서 만약에 신세계 이마트 거기하고 계약 해지를 한다면 그래요. 한두 번쯤 가볼 의향이 있지만 계약 해지가 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간다면 절대로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스타벅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매운동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5.18 광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총을 겨눈 사건인데 그때 막 탱크가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걸 가지고 탱크데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87년일 거예요. 87년. 박종철인가?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에 해명하기를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문한 적이 없다. 그래서 거기 이거 나왔죠. 책상을 탁 치니 그래서 탱크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정말 진짜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이건 조롱한 거죠. 조롱한 거여서 만약에 미국에서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에어플레인 데이 9월 11일 날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걔는 길거리에서 무조건 총 맞았을 거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에서 503mm 그게 이제 세월호 5월 23일 날인가 작년인가 그래서 503mm 뭐 이런 게 했었어.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것도 이제 503mm, 그러니까 500mm도 아니고 왜 503?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503mm 텀블러는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저기 5.18 어떤 유공자와 보상자 있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50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힙합하는 애가 있어. 꽤 유명하다고 하던데. 힙합하는 애가 5월 23일, 그 다음에 5시 23분 입장료 52,300원.
그렇게 해서 콘서트를 한다고 막 난리 했었거든요, 최근에. 결국 취소했어요. 왜냐면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거든요. 그걸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쵸?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보통 이제 일베라고 하잖아요. 일베들. 어떤 혐오자들. 이제 그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그래서 그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 걔네들 진짜 무서운 애들이 뭔 줄 알아?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날을 걔네들은 중력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중력이 노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노무현이니까 노무노무 뭐 이런 말 쓴다든가 아니면 무슨 노턴 왜냐면 뉴턴 그다음 마뉴엘력 중력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노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세월호 있잖아요. 그 육아 그들한테 그 세월호 참사날을 어묵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속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래더라? 저기 이태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이제 압력데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미친 거죠.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들끼리 그렇게 해서 그런 은어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제 저기 어디예요? 스타벅스 그걸 했던 그 마케팅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 정말 실망입니다. 쌤은 스타벅스 이제 안 갑니다. 참, 이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끊어진 게 많아요. 쌤 쿠팡 안 쓰거든요. 쌤 쿠팡도 안 씁니다. 쿠팡 정말 많이 썼죠. 애정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 하는 그 행태들을 보고 나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쌤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에 쓸데없이 민감해요. 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불편한 배는 좀 작은 저항이야. 부조리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 자, 불편한 편이죠. 자, 불편했다면 사과드리죠. 자, 오른쪽에 229페이지 갑니다. 배경 지식. 자, 희곡은, 여기서 이제, 희곡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전제로 한 3번 문학으로 그 구성 요소에는 해설 지시문 대사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것은 원래 소설이었는데요. 이 소설, 외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 외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해설이라는 것은 희곡의 첫머리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거든. 희곡은 연극의 대본인데 그 대본 제일 처음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해설입니다. 그래서 무대 장치의 등장인물 배경. 자, 극 중간에 절대로 안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만 나와요. 자, 그 다음 지시문입니다. 지시문은 무대 장치나 음향 효과, 자, 행동, 표정, 심리 요구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괄호로 묶여서 나오죠. 괄호로. 그렇죠? 괄호로 묶여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사. 어렵지 않죠? 차이 볼게요. 대화. 인물이 주고받는 말이고요. 독백. 자, 인물 혼자 하는 말이고요. 방백. 관객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백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무대에서 나 혼자 나와서 얘기하면 독백이에요. 알겠지?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잣말해요? 이걸 방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두 가지 얘기 드릴까요? 방백을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뭐 어렵게 설명하면 내는 독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얘기를 듣지만 여기 있는 다른 배우들은 내 얘기를 듣지 못한다는 약속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지 말고요. 개콘 이런 거 보면 거기 막 연기하잖아. 막 배우들이 막 연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얘네들이 딱 멈춰요. 딱 멈추고 나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서술자 개입처럼. 그렇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 얘네들은 내 말을 못 듣는 거고요. 그거 쟤네는 방백이에요. 그리고 가끔 이제 개콘 이렇게 막 보면 얘네들이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되게 큰 소리로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거 듣는 거야 못 듣는 거야? 못 듣는 거야. 햄릿이라고 이제 그 셰익스피어 희곡에 보면 자 햄릿이 이렇게 벽에 숨어 있어요. 그 저기에 병사 둘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때 얘가 그럽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영어는 이제 to be와 not to be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 관객들은 그거 듣고 이렇게지만 여기 병사들은 그거 들은 채 해야 돼요? 못 들은 채 해야 돼요? 못 들은 채. 이게 방백이에요. 갑자기 병사가 무슨 소리야! 자, 이래버리면 연극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리고 질문 하나 할게요. 가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극갈래와 소설의 차이예요. 자, 희곡. 사건의 진행이 뭐 뒤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바로 밑에 있네. 자, 밑에 보세요. 이름 당황스러운데.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희곡의 특징 볼게요. 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자, 무대 상연 전제 밑줄. 이걸 쌤이 쭉 얘기하면서 적어주려고 했는데, 바로 밑에 있네. 무대 상연을 전제 밑줄 잡고요. 오른쪽 끝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막 밤으로 되고요. 갑자기 우주 바뀌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자, 장군 10만 대군이 오고 있습니다. 10만 대군이 무대 위로 올라가면 관객들 다 바깥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렇죠? 자, 제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와 소설은 제약이 없어요. 자, 그 다음 행동과 대사의 문학 밑줄. 그래서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진행해요. 그럼 질문. 그럼 소설은 사건 진행이 행동과 대사로 진행되는 건 아니죠. 누가 끌고 가? 독자 아닙니다. 그렇지.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소설만의 독특한 게 있잖아. 서술자. 그렇지. 그러니까 시점은 소설에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서술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엔 서술자가 있는데 희곡엔 서술자가 없어요. 이런 차이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공통점 뭐예요? 갈등의 문학. 얘가 공통점이야. 거기다 공이라고 써.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면 지금 관객이 보고 있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형. 그 다음에 밑줄 잡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표로 나와 있죠. 얘 별표 3개 잡아줘야 돼. 자, 공통점. 자, 허구고요. 갈등이고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얘가 공통점입니다. 자, 차이점 볼게요. 희곡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소설은 서술자. 희곡은 제약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제약이 있어요? 인물의 수 제약, 시간적, 공간적 제약. 그렇지? 근데 소설은 없어요. 그리고 희곡은 현재 시제. 근데 소설은 다양한 시제죠. 미래, 과거, 현재 다 나오죠. 자, 그 다음. 자, 희곡 같은 경우는 자, 관객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바탕으로 미루어 파악해야 되는데 소설은 직접 제시라고 해서 서술자가 다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후려치면 희곡은 간접 제시 중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설은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모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독자가 미루어 파악할 수도 있기도 하고. 자, 넘깁니다. 요거는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험 막바지 한 2주 남겨놓고 학교 선생님이 고민한다고 하셨다가 약 한 일주일 좀 가까이 됐을 때 그냥 읽어봐 정도 대충 훅 훑고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죠. 불편한 편의점. 자, 거기 핵심 정리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핵심 정리. 선숙 편의점에서 근무하고요.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선숙의 아들 외모고시, 그러니까 외교관이 되고 싶었나 봐. 외모고시를 본다고 하지만 이 새끼 공부는 하지 않아요. 집에서 게임만 해요. 게임만 합니다. 자, 그래요. 아들을 향한 선숙의 마음과 행동 보세요. 자, 걱정. 아들이 공부와 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걱정하고요. 속상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노력을 몰라줘서 속상해요. 모두 자식들은 몰라요. 고니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고니한테 늘 교육시켰어요. 고니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딱 사주면서 그래. 이건 아빠의 그저께 야근이야. 야근이야. 이렇게 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고 여행을 가면 자, 이거는 아빠가 지난달에 했던 특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러죠. 잊지 마. 이렇게 잊지 마.
여기다 이제 웃음으로 승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결국 아들을 향해 불평과 잔소리를 늘어놓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잔소리 듣지 않아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싫지, 솔직히. 싫지. 그런 것 같아. 나이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 선생님은 이제 고니가 여러분 나이 되면 거의 뭐라고 안 할 생각이에요. 그게 잘못된 길로만 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딱 배리어를 쳐놓고, 크게 뭐라고 안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부모님과 이제 말싸움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판 싸우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밥 먹을래? 하시는 게 부모님이야. 아니,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은 안 먹더라도. 난 몰랐는데 내가 이제 곤의를 하고 나서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곤의를 가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을 내는 거죠. 선생님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거 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네 생각은 어때? 그럼 얘가 다른 대안을 내서 생각해보고 괜찮으면 타협점을 찾아가.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또 이제 곤의는 또 눈물이 많아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럼 이제 약간 서먹해질 수 있잖아. 그럴 때 그럽니다. 아빠 편의점 갈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늘 이렇게 해요. 아니면 얘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격앙되어 있으면 선생님 얘기하죠.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저기 감정 조절해. 그리고 네가 감정이 어느 정도 낮아지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아빠랑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시간을 주거든요. 얘한테 이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최근에 참 이렇게 괜찮은 글을 읽었던 게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10달을 버텼다라는 얘기야. 그거 대충 애 뵌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선생님 옆에서 지켜본 결과 되게 힘들어요. 잠 이렇게도 못 자고.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짧은 이제 탈무드였는데, 어떤 남자애가 이제 어느 여자애를 만난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저기 별을 따다줘. 그러니까 남자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별을 따줍니다. 달을 따다줘. 달도 따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부모님이 심장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가가지고 부모의 심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럼 부모님 돌아가신 거잖아, 그지? 심장을 들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요. 딱 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심장이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안 다쳤니? 울컥하는 거죠. 예전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기 뭐였냐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눈이 한쪽이 없어서 이렇게 애꾸예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에 가면 애들이 맨날 놀렸어. 니네 엄마 애꾸, 니네 엄마 애꾸, 외눈박이 막 이렇게 놀린 거야. 그래서 얘는 엄마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얘가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장해서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요.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나. 엄마가 너무 싫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창피하고.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뭐 하냐면 그러니까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반찬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주소는 아니까 띵동이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처음 본 거야. 근데 이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 고아라고 했거든요. 난 고아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빠 누가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당황한 거지. 엄마가 오니까 고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가 당황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던 아줌마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그 도련님이 이런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주고 어머니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 돌아가서 장례식장에 간 거야. 장례식장에 그래도
평생 보지 않았던 엄마지만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제가 아들이라고, 아들이 너무 잘 컸다고 해서 그 엄마가 맨날 자랑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근데 저 아들 눈은 괜찮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야. 그것을 엄마가 자기 눈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애꾸로 계속 살아간 거고 얘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간 거야.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 울컥하죠? 울컥하지? 옛날에 이게 아주 오랜 옛날에 한 15년 전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었어. 저기 뒤에 학습활동처럼 좀. 그거 선생님이 혼신에 다해서 막 연기했거든, 막 그때. 다 울었잖아. 애들 다 울었어. 다 울었어. 나도 막 연기하면서 막 울컥울컥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때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제 뭐 미안해 이렇게 못하면,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화해 손길 이렇게 툭 던지잖아. 밥 먹었어? 엄청 잔소리하고 막 여런다고 막 이래도,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못 이기는 척. 아니, 안 먹었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런 거. 그럼 되게 좋아하실 거야. 먹었어. 이러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거 해줄 수 있어? 나 이거 먹고 해줘.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 선생님도 그래요. 고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뭐 먹을래? 근데 얘가, 아니, 생각 없어. 그러면 괜히 나 혼자 편의점 가면서 좀 그러거든? 근데 갑자기 얘가,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러면, 그럼 가는 내내 기분이 되게 좋아. 그 뭔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나서 이제 좀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야. 사람은 내가 고니한테 이런 얘기 했어. 사람은 오늘 드라마 대사인데, 사람은 자기를 온전히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아무리 힘든 걸 헤쳐나간답니다. 자기를 믿어 온전한.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게 너에게 있어서는 아빠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 막 못하잖아. 그치? 못 이기는 척. 자, 그럼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요 등장인물이 좀 있네요. 가요. 독고. 자, 독고 동그라미. 자, 밑에 경만 동그라미, 선숙 동그라미, 인경 동그라미. 자, 인물 넷 갑니다. 자, 인물 설명입니다. always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밑줄. 얘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요. 선한 영향력을. 독고가. 괜찮아요. 경만이, 자, 내 친구 중에 경만이라고 있는데, 자, 매일 밤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회사. 밑줄쳐 혼자 술을 마시는 회사. 선수, 독고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선생님 여기 주인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인경이 바로 작가예요. 인경이 바로 작가입니다. 그래서 독고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위로를 건네고 생명력을 줘요. 되게 괜찮은, 자, 그런 작품이. 앞부분 줄거리 서울역 네모. 노숙 중인 독고 동그라미. 자, 영숙의 지갑을 찾아준 인연으로, 자, 영숙이 운영하는, 이게 주인이 영숙이구나. 영숙이 운영하는 always 편의점에서, 자, 밑줄 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자, 독고는, 자, 가로 묶어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 또한 어눌하지만 가로 닫아 뭐예요? 인물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죠? 인물 정보라고 쓰시고, 뒤에 물결 쭉 쳐봐. 의외로 일을 잘 해내면서 손님과 주변 사람을 사로잡는 묘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전개. 일본어로 텐카이. 그래서 앞에다 영역이란 말이 붙이면 영역 전개. 그렇지? 자, 갑니다. 가달락. 자, 씬 넘버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시나리오처럼 장면을 번호로 표기했다. 이거 시나리오 아니에요? 시나리오 아닌데
자, 거기 보니까 시나리오처럼 장면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나리오처럼. 자, 됐습니다. 이게 연극이야. 연극이야. 자, 선숙의 집 always 편의점 갑니다. 암전 중에 게임 소음이 흐릅니다. 선숙의 목소리. 아들 나와봐. 문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해. 조명이 켜지고요. 선숙의 아들 부수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선숙 아들 동그라미, 선숙 동그라미. 됐어요. 여기 장면에선 이 둘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한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동그라미 칠 필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놔야 아 여기서 이 둘의 갈등이구나. 갑니다.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선숙이 자, 이런 걸 이제 동작 지시문, 그렇죠? 행동 지시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작 행동 지시문. 어딜 가? 말 끝내고 가. 선숙 아들이 아 놔요. 나 공부해야 돼. 거짓말.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응? 선숙 아들. 아 엄마가 외모고시 보라며. 야 이 자식아 외모고시 이제 없어졌다는데 너 대체 무슨 공부하는 거야? 자 밑줄 대체 무슨 공부하는 거야? 선숙 아들 당황합니다. 자 물결 잡아. 아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다고. 내 공부머리 못 믿어? 자 이렇게. 그랬더니 선숙이 여기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파국이 됩니다. 자 이 꼴이냐? 방에 처박혀서 허구한 날 게임 세모. 게임만 할 거야? 멀쩡한 회사 때려치우고 주식으로 퇴직금 다 날리고 주식 세모. 영화 세모. 영화인지 뭔지 만드네.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이제 뭐야? 집에 처박혀 그놈의 게임만 하다 죽을 거야? 네 애비처럼 그렇게 아이고 여기까지도 가면 안 되는데. 자 밑줄 네 애비처럼 자 그렇게 멋대로 살 거냐고. 이렇게. 선숙 아들. 그렇죠. 이 파국이야 이제. 아니 아버지가 집을 왜 나갔는데. 자 그다음 밑줄. 엄마가 얼마나 피를 말렸으면 집을 나갔겠느냐고. 뭐 피를 말려? 내가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 그다음 밑줄. 선숙 아들. 자,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가만 놔두라고요 좀. 나 연기 좀 하지 않아요?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나달라. 자, 아들 동그라미. 이제 엄마와 아들과의 갈등이 좀 보여졌죠. 그리고 이제 선숙이 이제 누구한테? 독고한테 이제 위로를 받아요. 아들 동그라미 치고 밑줄 쳐.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고 밑줄. 자, 선숙 동그라미. 후들거리는 다리 밑줄. 자, 이제 장면 전환 표시하세요. 사선 탁 표시하시고요. 공간 어디? 편의점 앞 네모 잡으세요. 이제 선숙 동그라미. 새로운 장면이니까 자, 인물 동그라미 잡고요. 한숨을 푹 쉬며 물결. 편의점으로 들어서는데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독고 동그라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독고 동그라미. 오셨어요. 자, 선숙이 창고에 들어가 편의점 조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갑니다. 선숙 동그라미. 인수인계 특이사항은요? 없어요. 확실하죠?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요. 그치? 그랬더니 소리 지르면서 독고씨 지금 나랑 세상 이치 따지자는 거예요? 자, 거기다 밑줄 쳐봐.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갑자기 소리를 지르잖아. 뭐 하는 거야? 맥락을 살펴봐야 돼. 화풀이 하는 거지. 그렇지? 거기다 화풀이라고 써봐. 지금 화풀이 하는 거지. 독고가. 전 그저 그냥 제 생각을 죄송합니다. 자, 독고 동그라미. 퇴근하기 위해 창고로 가고요. 선숙 동그라미. 자, 참았던 울음이 왈칵 쏟아진다 물결.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일 거야. 그치? 아들이 자기만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저기 독고한테 화풀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밉기도 하고. 자, 서둘러 나온 독고가 주머니에서 휴지 뭉치를 꺼내 선숙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옥수수차를 꺼내서 컵에 따라 내밉니다. 속상할 땐 옥수수차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오른쪽 보니까 공간의 전환이라고 있죠. 핵심 정리. 공간은 편의점 암으로 바뀌고
자, 희곡이 가지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품이나 무대 장치 등을 이용해서 여러 공간을 나타냅니다. 자, 독고의 행동과 성격, 행동 바지런이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뭐 기억을 잃어버리고 조금 이렇게 그 말을 좀 이렇게 더듬더듬 한다고 했죠. 자, 울고 있는 선수에게 휴지와 옥수수 차를 줘요. 다정해요. 성실하고 어리숙하고, 자, 다정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선숙은 독고에게 왜 소리 질렀을까? 자, 아들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화가 났는데, 독고도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감정 상한 상태에서 화풀이 한 겁니다. 그치? 이렇게. 자, 확인 문제. 자, 1, 2번. 자, 요거 풀고요.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거 재밌어. 이거 은근히 재밌어. 자, 2번 문제 좋은 문제예요.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자, 됐습니다. 1번의 정답 4번이고요. 2번의 1번이에요. 외무고시를 준비했으면 엄마가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외무고시 보라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자, 4, 1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